자, 문제 좀 계속 다뤄보죠. 부분분수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실제로 분모가 두 개에 곱하기로 직접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인수분해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곱하기로 고쳐줘야 됩니다. 지금 아니 쪼꼬밥 먹고 물 먹으면은 너 뭐야 그냐 여기 손으로 뭐야 그게? 네. 말 안 해? 죽일 거야. 제곱 마이너스 1, 즉 제곱 마이너스 제곱 형태 인수분해해서 곱으로 표현해라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1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1, 즉 분모가 2분의 kk 플러스 1 그렇게도 나오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곱분의 1의 형태로 준 것도 나오고요.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분분수는 다시 스타일로 따지면 몇 개 중에 하나다? 세 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외워지는 것도 잘 외워지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루트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요거는 뭐 그냥 저거 풀면 내 책에 있으면 내 책에 있나 보다, 없으면 어느 책에 있나 보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되게 간단한 얘기예요. 루트 4 플러스 루트 2분의 2 더하기 루트 6 플러스 루트 4분의 2 더하기, 이거는 뭐 끝까지 풀어줄 생각도 없습니다. 쓸 생각도 없고 뭐 일단은 뭐 문제는 풀어줘야 되니까 뭐 해볼까요? 루트 3 더하기 루트 30분의 2 이렇게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아까 이제 한 소리들 쿠사리들 먹었으니까 이제 집중이 거기 가겠지. 이게 몇 번째 항이냐. 왜냐하면 앞에 걸 아무리 잘해도 이게 몇 개냐를 모르면 허당 아닙니까? 그죠? 요거 몇 번째 항이죠? 두루두루 보세요. 두루두루. 15항 맞습니까? 네. 현상아 왜 그런지 궁금하지, 그지? 너도 그럼 아까 전에 이거 뭔지 그거 얘기해줘. 그럼 난 그러니까 뭐의 추임새야 그게? 나 우리 아들한테 해보려고 그래. 재밌을 것 같아 왠지. 뭐의 추임새야?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몰라 새끼. 그럼 나도 말아. 얘가 15번째다. 그렇지. 15번째라고 답을 한 사람은 이게 왜 15번째인지 알아. 근데 웃기지? 그게 n번째라고 말하는 사람은 왜 n번째인지 내가 확인 들어가. 모를 가능성이 높거든. 근데 15번째라고 대답을 하는 거는 왜 15번째인 줄 알아? 나머지 학생들은 왜 15번째인지 알 것 같습니까? 이래서 어렸을 때 애들 틀린 그림 찾기 이런 거 많이 시켜야 된다니까. 틀린 그림을 찾는다는 건 공통점도 보인다는 거거든요. 현성이는 어디를 본 거야? 여길 본 거야. 그렇지. 여길 본 거야. 어차피 같이 변해가거든. 같이 변화가는 거니까 한쪽만 집중을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현성 입장에서 이걸 보고 이거를 본 거고 이걸 보고 이걸 본 건데 누구를 기준으로 삼는 게 더 쉽다는 판단을 한 거야. 요걸 기준으로 보고 판단하는 게 쉽다. 왜? 짝수니까 2로 시작하는 게 편한 거지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개념이 바로 일반항 몇 번째 이걸 찾는 개념이에요. 이거 안 되면 수열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이 정도 되면은 현성이가 잘한 게 아니라 현성이 정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현성이 빼놓고 나머지 학생들은 한 번 기회 놓친 거예요. 지금 기말고사 때는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나도요. 왜 있는 기회를 멀쩡한 걸 놓칩니까? 그래서 기말고사 때 했을 적에는 또 한 번 돌아가겠죠? 그러면 그때 그거부터 못 잡으면 딴 게 다 문제가 생깁니다. 어쨌든 얘는 분명히 15개인 것만은 맞습니다. 그리고 유리화를 하면 이게 뭐가 됩니까?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2죠. 그죠?
이걸 유리화해서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2라고 대답할 줄 아는 능력이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이게 15개라고 말하는 능력이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대답하는 능력이 훨씬 뛰어난 거예요. 중간 계산 과정 다 암산했다는 얘기거든요. 계산력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네, 그런 거죠. 저는 둘 다 안 되는데요, 선생님. 그럼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아까 두루두루 살펴보려고 할 때 정말 두루두루 살펴보려고 하는 표정이 보여가지고 그게 눈이 맞아서 웃긴 거였어요. 자, 두루두루 살펴봐요. 어떻게 할 거야? 자, 선생님이 두루두루 살펴보랬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액션을 취해보세요. 자, 레디, 큐. 자, 수줍음 많이 타는 학생이니까 됐고. 선생님이 그래서 두루두루 살펴봐라. 아까 했어요. 어떻게 했죠? 눈을 움직이지. 눈을 막 이렇게 바쁘게 움직였죠. 두루두루 살펴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미소가 긴장하고 있어 지금. 그 다음 자기 물어볼 거니까. 오디션. 자꾸 웃는 거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아는 거야. 아, 별거 아니야. 이러고 보다가 두루두루 살펴보니까 이러더라고. 야, 돌아가신 분이 할머니 생각이 좀 나는데 그게 또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이제 그게 내 눈에 딱 보였고 그게 서로 보자마자 약간 0.1초의 약간의 틈이 있었던 게 그게 웃긴 거예요. 뭐 별로 안 웃기잖아요, 그죠? 네. 유리화는 암산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능력만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속어 해볼게요. 속어. 뭐야? 뒤에 좀 더 써야 되겠죠? 네. 이상하게 작살나죠, 그죠? 네. 이렇게 이상하게 작살나는 문제들을 잘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를 두 가지를 권해주고 싶어요. 여기서 좀 더 써서 속어를 시도해 보세요. 분명히 공부가 됩니다. 분명히 공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요거를 좀 소개를 해보려고요. 말은 이런 용어를 쓰는데 별거는 아니고요. 얘네를 이렇게 나열을 해볼 거예요. 하나는 더 씁시다. 그 다음 거 루트 8 마이너스 루트 6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써줬다 하더라도요. 나열 속어 그래도 남는 게 그렇게 썩 시원치는 않아요. 요즘까지 나열된 거 뭐 맨 앞에 거 남거나 맨 뒤에 거 남거나 그게 이쁜 그림이었는데 얘는 좀 그렇다고 그거를 조금 더 써서 나열해 보라는 거예요. 몇 개까지 써야 되는데 그건 나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니까. 원래 앞에 3개 뒤에 2개. 지금 앞에 몇 개밖에 안 쓴 거야? 3개밖에 안 쓴 거야. 6개나 말하지 말라고. 그럼 앞에 3개 뒤에 4개 이거 가지고 안 될 거예요. 이건 앞에 4개 뒤에 3개는 써봐야 될 거야. 아마 그렇게 써봐야 돼. 그래서 요거는 권장 항의 개수 4 플러스 3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실전에서는 이걸로 해요. 뭐 나한테 배우는 학생들은 그렇게 해요. 뭐 다른 데서 배우거나 학교에서 배우는 거 이걸로 쭉 해서 해도 되긴 하는데 그냥 볼게요. 더 하는 거를 뭐 꼭 옆으로 쭈루룩 써가지고 더 하라고 뭐 정해진 법이 있어요? 없죠? 이렇게 해놓고 더 해도 되죠, 그죠? 네, 소거해 볼게요. 네, 스타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로의 라인을 맞춰서 쓴 거를 축에 맞춰서 차의 형태가 대입된 거다. 그래서 축차대입법이라고 그래. 어우, 말 거지 같아. 어쨌든 이렇게 쓰는 걸 축차대입법이라고 합니다. 수열에서 자주 나오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굳이 이 밑에 걸 하나 안 써도 이게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이것도
이렇게가 되겠죠. 예,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어쨌든 축차대입법이든 뭐든 간에 스타일이 나오고 규칙성이 나오면 끝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루트 마이너스 루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축차대입법을 쓴다라는 것이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이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진짜 수열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념 플러스 유형 209쪽 있는 사람 된 거고요. 개념 플러스 유형은 거기서 끝입니다. 그럼 뭐가 아직 하나 안 나왔죠? 로그의 합이 안 나와 있죠. 개념 원리는 로그의 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차피 현지가 못 떠서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촬영분을 보셔도 되고요. 뭐 이거 이따가 찍으셔도 되고요. 자, 볼게요. 근데 뭐 문제 자체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로그 2K-1, 2K 더하기 1. 그래. 2K-1, 2K 더하기 1, 2K-3, 2K 더하기 3. 홀수의 표현은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딱 나온 게 뭐 n번째다라고 그냥 본인이 문제 확인도 안 하고 규정해버리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문제는 틀립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는 어차피 어떻게 될 건지가 예측이 되니까 이 상태에서 대입을 하는 것보다는 요렇게 두 개로 찢어놓고 쓰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럼 대입하면 얼마 나오니까? 로그 3 마이너스 로그 1일 거니까. 그리고 앞에 문제상 느낌적으로 지금 비슷하게 오죠? 플러스 아마 이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축차 대입법이. 이 대입하면 로그 5 마이너스 로그 3 되잖아요. 그쵸? 축차 대입법이 먹혔다는 거는 역시 성질이 파악이 된 거예요. 그럼 더 쓸 필요가 없죠. 네. 과감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해가지고 틀려도 봐야 돼요. 틀리라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네. 그럼 이거 당연히 이렇게 박살 나겠죠. 그럼 요렇게가 남겠죠? 뭐 이거는 빵이니까 정답은 이거는 남는다 이렇게 되겠죠. 아씨 30이 아니라 40이었어요. 문제 잘못 썼어요. 뭐 상관없어요. 어제 답이 좀 이상해가지고 확인해 보려고. 근데 40이면은 여기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80이 이렇게 됐겠죠, 그렇죠? 네. 네. 원문 문제는 30이 아니라 40으로 돼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괄호 2번도 좀 볼게요. 시그마 K는 2부터 8까지 로그 루트. 자, 생각 좀 하고 가실게요. 시그마 로그예요. 로그 마이너스 로그로 가야 돼요. 그죠? 근데 단일 로그예요. 그죠? 여기는 단일 로그 아니었나? 맞죠?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가 무슨 꼴이 나와줘야 된다? 분수 꼴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분수 꼴 가자. 진수의 루트는 2분의 1제곱이죠. 그냥 귀찮은 애들은 앞으로 빼버리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만 남는데 k제곱 k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그지? 이것도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줄이를 틀어라 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지? 여기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결정을 해보세요. 쉽지 않은데 그냥 예측이나 해보세요. 앞에 문제처럼 가면은요, 요거를 로그 어디 갔니? 이런 씨. 요거 로그 마이너스 요거 로그에서 로그 마이너스 플러스 로그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서거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혹시
그 줄이를 틀어라 이쪽으로 가는 거면은요. 로그 플러스 로그 플러스 로그 플러스 로그는 진수의 곱으로 가요. 뭐 이게 나 이거 안 나올 줄 알았더니 이게 벌써 나왔네. 다시 시그마 로그는 스타일이 두 개예요. 요런 스타일이면 말 그대로 그냥 로그끼리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이러면 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이제 고민이 되는 게 그냥 얘를 더 이상 로그의 분수꼴을 내서 두 개의 로그로 바꾸지 않고 로그 더하기 로그 더하기 로그 그러면 진수끼리의 곱으로 갈 거라는 얘기죠. 그럼 딱 들어봐도 뭐가 더 편합니까? 이렇게 되는 게 편하죠. 스타일을 물어본다 그러는데 그냥 하자. 야 2분의 1은 귀찮으니까 떼고 할게. 답에다 붙이면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시그마 로그 k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로그 k제곱 여기에서 시작을 하겠다는 거야. 2부터 8까지 대입해 볼게요. 어떻게 돼요? 2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로그 4 이건 축처대입법이야. 이게 뒤에가 더 크니까 그냥 써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요. 로그 8 마이너스 로그 9 4 집어넣으면요. 로그 16 마이너스 로그 17 틀림없는 사실이죠? 로그 15 로그 15 마이너스 로그 16 이게 맞는 거죠, 그지? 네. 중요한 거는 이게 맞다 틀리다? 이걸 틀리다고 할 수 있어요? 맞잖아요, 그대로 했는데. 근데 맞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 하시는 거야 이게? 여기서 또 의지하는 거긴 포기하지 않고 이거 2 로그 2 3 로그 2 3 로그 와 이거 로그 3 더하기 로그 5 응? 그건 아니에요. 규칙성이 그렇게 지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스타일로 가면은 요거는 몇 번처럼 푼 거? 바로 1번처럼 푼 거고 요거는 또 달라요. 뭐냐면요. 시그마 여기에서 얘를 k 제곱분의 k 마이너스 1 k 더하기 1 이렇게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2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2, 1, 3 2가 들어갔는데 제곱 요거는 제곱이고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원래는 플러스하고 로그를 써야 되는데 어차피 로그의 합이니까 진수니까 바로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 다음 3 들어가면 3제곱 2 곱하기 4 그 다음은 4제곱 3 곱하기 5 이렇게 가서 8까지 나가면 뭐 이렇게 나가는 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수가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이놈 줄이를 매우 틀어라 이렇게 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줄이를 틀어라라는 문제는 요것도 없어져서 맨 왼쪽에 있는 요렇게가 남는다 그랬고 요렇게 되면 여기도 맨 끝에 있는 요것만 남는 거라 그랬어요. 여기 시그마 문제가 카메라 바깥으로 나가버렸네. 밑에다가 한 줄 다시 써볼까요? 너무 나가버려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어떻게? 4제곱분의 아이씨 뭐 대충 하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애들은 이런 스타일로 소거가 되는 게 지난 시간에 있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런 애들은 요런 것도 없어져서 요렇게 끼리 남고 여기 들고 날아가서 요렇게 끼리만 남는다. 그래서
정답은 물론 여기 2분의 1 붙어야 되고요. 2분의 1 선생님이 아까 뺐는데 분모는 뭐 남는 거는 2, 8 분자는 뭐 1, 9 뭐 여기에는 규칙성이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되는 대로 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제일 간단한 게 오늘 배운 여러 가지 수열 중에서 제일 간단한 게 유리화예요. 유리화는 뭐 없어요. 축차대입법만 쓸 줄 알면 되는데 축차대입법을 도입하지 않고 가르치는 사람한테 배운다면 저 속어가 조금 골치 아프긴 한데 그 속어 역시 공부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원한다 문제에서요. 그리고 부분 분수는 스타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나오고 있고 아니면 직접 곱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또 하나는 뭐였더라? 분모가 2분의 kk 더하기 1로 나오는 경우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지만 해보면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냥 부분 분수를 어려워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로그가 크게 두 가지 다 정리해 줄 거예요. 로그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로그 마이너스 로그로 펼쳐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를 두 개로 분리하지 않고 로그 플러스 로그 플러스 로그 플러스 해서 진수의 곱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죠? 네.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내가 처음에 지금 설명을 할 때 뭐 거기다가 이어붙여서 필기를 해도 되고 여러 가지의 수열합이 세 가지다라고 딱 정리를 해줬어요. 근데 그 정리된 게 다시 몇 가지로 나뉘는 모습이었죠. 네, 그걸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부분 분수의 합이에요. 부분 분수의 합의 경우에는 그 일반항이 무언가의 제곱 마이너스 1 이걸 그냥 더해라 이런 스타일로 나올 수도 있고 물론 여기가 꼭 1은 아닐 수 있습니다. 상수일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가 뭐 가장 간편한 형태 이렇게 나오는 형태. 이거 역시 분자가 꼭 1은 아닐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건 앞으로 빼면 되는 거고 마지막이 이제 일반항이 어떻게 나오는 거? 2분의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있었죠. 그럼 이제 번분수 계산해서 이거분의 2 가는 건데 일부러 필기용은 이렇게 남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원래는 이렇게도 안 나오니까 1부터 k까지 합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예. 요게 이제 첫 번째 부분수의 합을 다시 세 개로 나누는 거예요. 두 번째 루트 마이너스 루트의 경우는 이제 일반항이 말 그대로 루트 마이너스 루트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한번 뭐를 해줘야 유리화를 해줘야 루트 마이너스 루트로 나올 수도 있다. 그치? 핵심은 끝에 무슨 계산법을 쓴다는 거? 축차대입법을 쓰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자꾸 빠지네 이거. 세 번째 로그의 합이죠. 로그의 합. 이것도 이렇게 써줘야 되겠다. 루트 마이너스 루트의 합. 로그의 합이 세 번째였어요. 로그의 합에서는 이제 일반항은 로그의 여기가 분수꼴이 오죠. 뭐 이거 자체는 큰 특징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것이 그 이후에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게 로그 마이너스 로그 b꼴로 해서 이렇게 해놓고 더할 것이냐 아니면은 진수의 곱으로 규칙성을 잡을 것이냐 그지?
진수의 곱으로 잡는 경우에는 소거가 어떤 스타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쵸? 어차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적어놔도 그게 뭔 소리야 이럴 건데 이제 여러분들은 1시간 내내 수업을 들어봤으니까 아니까 이렇게만 해도 필기가 된다라는 걸 아는 것 뿐이겠죠. 자, 해피하게 봄이 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좀만 힘내세요. 자, 카메라가 켜져 있어가지고 뭐 쓸 시간은 조금 이따 줄 테니까 좀 설명을 이어나가 볼게요. 요거 이외에 개념 원리는 그 다음에 보면은 뭐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어떤 수열을 더하는데, 예? 그러니까 시그마는 수열을 더한다는 뜻이죠. 일반항이 두 개의 항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뭐 이거는 많이 봐왔는데 지금까지. 앞에 있는 것들 시리즈만 따지면 등차 수열이고요. 이쪽에 있는 시리즈만 따지면 등비 수열인 형태가 있어요. 여기는 1, 2, 3, 4, 여기는 2, 2제곱, 2, 4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렇게는 등차 수열, 등비 수열도 아니죠. 요거를 참 옛날 용어인데 이걸 몇 급수라고 그러거든요. 이 멱이 수학에서 너희들 혹시 고1 때 그거 기억나니? 멱집합 기억나니? 멱집합? 그지? 그런 게 있었어. 멱집합, 그 정규 교육과정 아니지만 이제 그런 용어를 쓴다고. 멱집합이라는 거에서 멱이 나오고 여기서 멱급수에서 멱이 나오는데 이게 약간 일본식 한문 표현인데 거듭제곱과 관련이 있을 때 멱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여기 등비수열이 뭐 거듭제곱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거지로 갖다 붙인 말인 것 같고요. 급수는 수열의 합을 급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형태를 몇 급수라고 하는데 몇 급수는 교육 과정에서 제외가 된 유형이에요. 그래서 뭐 교육 과정에서 제외가 됐는데도 학교 선생님이 혹시나 뭐 교재에 실었다 그러면 한 번쯤 고려해 볼 법한데 그래도 끝까지 나는 일단 풀지 말고 냅둬봐라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거는 굳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문제인데 교육 과정에서 뭐 있다 없다 논란이고 나발이고 떠나가지고 무조건 시험에 한 문제는 나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군수열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냐 하면은 그 수형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풀어줄 거는 아니니까 쫄지 말고 그냥 써주기만 하고 소개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대충 구경만 하면 돼요. 스타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규칙성 안 보입니까? 띄어읽기 해줘? 1, 1, 2, 1, 2, 3, 1, 2, 3, 4 보이죠? 그죠? 그래서 왜 뭐만 하는 지랄이야? 자, 분필이 하나 없어졌어. 내 손에 있었구나. 원래 진짜 진짜 맛이 가나보다. 왜냐하면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인 거는 알겠는데 사실 규칙성을 보려면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한문으로는 물이 군이고요. 대학교 가면 원래는 그 그룹이라고 알죠? 영어 단어 그룹? 이 그룹이라는 거가 군하고 똑같은 뜻인데 수학 용어로도 쓰여요. 그 그룹이라는 게.
그룹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군과 관련된 이론을 따지거든요. 군수열 말고 딴 것도 있어요. 그러면 아마 대학교 때 수학하다 어떤지 뭐 3학년쯤 니네들 전공 과목 같은 관련 수학할 적에 아마 교수님들이 이건 수학의 군이라는 이론, 그룹이라는 이론인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질문을 한다고 이렇게 쭉 나갈 적에 1항부터 1000항까지 1이라는 숫자는 모두 몇 번 나오겠는가? 이런 개 거지 같은 질문이 나온다고. 그럼 질문도 이해 가죠? 수열도 이해가 가죠? 근데 그냥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으로는 절대 안 풀려요. 그래서 1군, 2군, 3군, 4군, 2라고 하고 뭘 어떻게 풀어요? 아, 근데 그 풀이가 정말 재밌습니다. 막 흥미진진하고요. 생각만 해도 막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한 일주일 정도가 만약에 지금 타임이 약간 여유가 있었으면 이걸 보여줬을 거예요. 그게 나요. 중요한 거는 군수열 교육과정에서 빠졌다라고 말하면서 나요 이게. 이제 학교 프린트나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위주로 할 거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는 확실해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여기 앞에까지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쓰입니다. 이 한 문제에. 그러니까 재밌죠. 모르는 사람은 깔끔하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버리면 되겠죠. 근데 버리기에는요. 당연히 고난도 문제겠죠. 그러니까 100점이 높겠죠. 그리고 나오는 놈들이 조금 정해져 있는 맛도 있어요. 그래서 덤비려고 하면 더럽게 길어요. 풀이가. 모의고사에서 계속 나와요. 수능에서는 배제가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고3 모의고사에서는 계속 나오는 맛이 좀 있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아니 그럴 거면 왜 그냥 내지? 교육과정에서 왜 배제를 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군수열 문제가 오히려 뭐 미분적분 기하는 자라는 거의 뭐 나는 1등급이 될까 아니면 실수해서 2등급이 될까 하는 애들이 얘 때문에 긴장을 많이 했었어요. 문제 굉장히 어렵게 나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군수열로 마무리가 되면은 진짜 점화식 앞에까지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점화식이라는 한 단어는 지금 계속 얘기하는 뭐 알 수 없는 그 하나가 있거든요. 그거까지 하면 이제 수열이 완전히 끝나는 거고 중요한 거는요.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면 하나 확실한 게 있죠. 일반항은 여전히 중요하구나 라는 거. 그리고 수열에 합의됐든 일반항만 구하든 수열은 확실히 주제 파악이 중요하구나 이런 거.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여기까지들 쫓아오느라고 매우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수열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조금은 단시간이라면 단시간이라는 수업 안에 지금 제대로 잘 쫓아와 줬어요. 그리고 질문 받을 시간을 제대로 만들지 않고 진도를 나간 것도 사실입니다. 내 스타일은 아닌데 근데 좀 뭐 이제 와가지고 변명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 진도를 나가 놔야 기말고사에서 상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은 그때 많이 받아줄게요. 어쨌든 이렇게 정리해보고 필기만 조금 잘 돼 있으면은 기말고사 볼 때는 또 그때 한번 잘 노력을 해봅시다. 이 시간은 다음 주 일요일부터 이 시간은 개별 질문 받는 시간으로 활용하니까 잘 활용하시고요. 학교 프린트나 이런 거 갖고 와서 막 물어보셔도 됩니다. 본 수업은 본 수업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네, 수고들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